드디어 차트의 비밀을 풀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와, 형제님들 지난 영상 올라가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구독자가 660명이 늘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에 진심을 곁들이니까 맛이 있으셨나 봅니다. 요 며칠 여러모로 아주 행복한데요. 제가 말은 안 했지만 굉장히 정신적 압박감을 받던 포인트가 있었거든요. 혹시나 언젠가 불장이 왔을 때 불장 초입에서 내가 숏을 치고 있진 않은지 해결됐죠. 그리고 그 초입에 지점을 내가 맞추길 됐죠. 오차가 크지 않았으면 좋겠다. 됐죠. 정확히 맞았습니다. 언젠가는 때가 되면 롱만 보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우리 형제님들이 꼭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숏충이가 아닌데 비트코인 신봉자거든요. 근데 제가 맨날 숏관점을 올려야 되니까 너무 답답했어요. 이제 됐습니다. 저도 꼭 불장이 오길 바랍니다. 이게 꾸밈없는 제 진심이고 제 사람들이 투자시장에서 저처럼 아픔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을 계속 들고 가겠습니다. 과거에 많이 아파봤거든요. 이쯤 하면 제가 요새 왜 행복하다는지 공감이 좀 되실 것 같고 영상 바로 출발할게요. 이거 촬영 시차 잘 확인하시고 차트 보셔야 됩니다. 1교시 대칭구조 차트 분석을 하다 보면 많은 곳에서 대칭구조가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트코인 1시간봉 차트고요. 간단하게 예시를 들자면 이런 볼린저 밴드의 중단선은 상단과 하단이 주로 대칭구조를 이루고 있죠. 그리고 내가 어떠한 빗각을 하나 발견을 했다면 이 각도가 유효하다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고 이런 각도들은 중단과 상단의 대칭 구조를 맞춰서 신뢰도 있는 채널을 형성을 해놓고 상단의 저항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로 의미 있는 상단과 하단의 구획을 안에 매물대가 몰려있는 기준으로 박스권이라고 예측을 한다면 박스권의 위쪽으로 휩소가 나왔다면 아래쪽으로도 비슷한 사이즈의 휩소를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을 넘어가면 추세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부분은 와이코프 이론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상단과 하단에서 대칭 구조를 차트에서 자주 보여주기에 제가 어제 구독자님들 전체 공개 텔레그램에 신박한 분석을 하나 내놨는데 복기를 한번 해볼게요. 비트코인 일봉 차트로 왔습니다. 저는 지난 영상에서 이 이평선에 관통을 예상을 했고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염두를 하고 있었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하단을 뚫었던 박스 이 사이즈를 그대로 복사해서 상단으로 맞춰보겠습니다. 이평선 위에 상단이요. 적당한 사이즈로 뚫고 내려와야 되는데 이 영역을 넘어간 순간부터는 하단으로 다시 내려오지 않을 거라는 분석을 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 눌림이 다시 나와서 관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밑에서 잡은 포지션에 절반 정도의 개수를 해칭을 들어갔다가 손절이 나갔어요. 이제는 다시 내려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락이 나오는 시점에 제가 저항을 예상했던 구간은 지지로 바뀌어 있었고 현재는 이 위에서 놀고 있습니다. 캔들이 이평선들이 올라와 줄 걸로 예상을 할게요. 이제 해칭을 들어갔던 게 일부 개수기 때문에 물론 롱 수익이 크지만 어쨌거나 적은 숏이라도 손절이 났으니까 이 부분은 복귀가 필요할 것 같아서 1교시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2교시 반감기 레인지 이거 또 얘기합니다. 2024년 4월 20일 반감기가 시작된 날이죠. 그날의 최고가와 최저가를 표기해 놓겠습니다. 현재 차트로 돌아와서 4시간 봉을 한번 볼게요. 저는 이 반감기 레인지가 이 일봉의 유의미성을 저는 주술적 종교적 신앙심으로 기준 잡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에서 제 가치관은 뇌를 장착해야 할 때는 확실히 장착을 하고 뇌를 빼야 할 때는 확실히 빼야 한다는 주의인데요. 그래야 박스권도 잘 먹고 추세도 잘 먹는다고 생각을 해요. 이 반감기의 레인지를 전부터 얘기를 했고 앞으로도 저는 비트코인 신봉자로서 아주 맹렬히 믿겠습니다. 직전에 한번 솔직히 여기서 롱 받다가 털린 적이 있어요. 지지를 몇 번이나 보여줬거든요. 결과적으로 낚여가지고 손절이 나가긴 했지만 이때가 트랩이라고 치면은 이번에 올라가는 거는 트랩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겠죠. 그러니까 저는 트랩이 2번 나오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고 모든 나머지 경우의 수를 이제부터 배제하겠습니다. 저는 어제 이 부분에서 소액 추매를 했습니다. 참고하세요. 3교시 추세 인정. 추세가 시작되었다고 생각이 들 때는 손익비를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평소 우리들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합니까? 차트가 패턴을 이루면서 올라가고 있을 때 내가 예상한 저항 구간이 있다면 저항의 윗구간을 손절 라인으로 두고 손절이 짧은 시점까지 기다려서 매도 포지션을 진입을 하죠. 관점에 한계선이 있다면 가까운 끝자락에 손절을 걸고 역추세를 감행한다는 얘기입니다. 투자자로서 아주 좋은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추세장에서는 뇌를 빼야 된다고 하는 대목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걸 반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차트가 여기 있을 때 이 구간을 손절 잡고 숏을 치는 게 아니고 내 손절점을 멀게 잡고 그러니까 여기로요. 바닥에서 못 잡더라도 이런 눌림이 와줄 때 여기를 손절 잡고 롱을 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아래에 깨면 안 되는 구간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있어야 되고 이런 먼 구간을 손절을 잡고도 죽지 않을 비중을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포지션이 죽어도 내가 죽지는 않는 정도를 계산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욕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포지션이 되는 겁니다. 추세 때는 이 먼 거리를 내려가지 않을 거라고 가정을 해야 돼요. 4교시입니다. 예측 추세 기반 피보나치. 제가 2회차 전쯤 영상에서 작도를 하나 했던 게 있는데 그걸 다시 가져와 볼게요. 비트코인 1시간봉 차트고요. 캔들이 이 부근에 머물고 있을 때 소파동의 분석을 하나 했었습니다. 이 어딘가에 저점을 잡아야 하는 상황에서 이 끝을 기준으로 이게 A, 여기를 한 단락 조정으로 끊었고요. B가 되겠죠. 보통 AB, ABC의 흐름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된 고점에 대해서 이 저점 값을 도출하는 데는 3개의 작도가 있었습니다. 우선 내려온 파동에 대한 1.13값 하나, 그리고 앞전에 30%짜리 하락, 이 큰 하락에 0.5구간 하나, 이렇게 2개의 힌트가 있는 상황에서 최종 검증으로 이 바닥에서부터 두 번째 파동에 어디가 저점을 찍었을 때 피보나치가 잘 맞는지 비교를 해봤단 말입니다. 아래쪽에 58.9K에 갖다 댔을 때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저항, 캔들이 머물고 지지를 받고 여기서도 수열이 미리미리 딱딱 맞아가는 이 부분, 그래서 얘를 바닥이 나오면 참 좋은 구간으로 추정을 했었습니다. 그게 58.9가 나왔던 배경이에요. 그리고 나서 캔들이 정확하게 이 부분을 찍고 올라가졌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제 찍은 고점이 1대1 값에 정확히 맞고 떨어진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값을 간다고 가정을 하고 그어본, 그러니까 역산 방식이죠. 근데 이 피보나치가 지금도 잘 적용이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차트에 똑같이 하나 그어 놓으시면 좋은 참고 작도가 될 듯 합니다. 진짜 이런 거 창의적으로 하는 채널이 저 말고는 없을 거니까 구독. 자, 점심시간입니다. 우리가 불장을 배 터지게 먹는 방법은 2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 롱 잡아놓고 어플 끄고 차트 안 보고 분석도 안 하고 그냥 존버를 하는 수면 매매법이 있겠고, 두 번째로는 주술적인 신앙심을 가지고 응원을 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이거 무조건 간다 하면서요. 제가 그래서 재밌는 기획을 하나 했습니다. 저는 불장이 시작되었다고 믿고 있고, 불장이 아니고 틀리더라도 틀릴 걸 두려워서 도전을 안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상승을 기원하는 주술적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구독자님들도 같은 입장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불장을 보시는 분만 뽑아서 응원하는 관점을 올려드리는, 그러니까 긍정 시그널방, 롱만 보는 방, 이걸 하나 만들 거거든요. 불장에 동의하시는 분들 선착순으로 500명을 받아서 인원 제한을 딱 걸어놓고, 이 카톡방은 저항 구간 얘기하면 강태입니다. 숏 얘기하면 강태. 저도 이 방에서 저항 구간 얘기 안 할 거고요. 눌릴 때 어디까지 눌리는 정도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기서부터 내려갈 거니까 익절하세요, 이런 얘기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부정타는 소리 하면 다 강태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끼리 침팬지처럼 웃기기 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따봉 주면서, 참고로 제가 1차를 82K를 보고요, 2차로 104K 정도를 봅니다. 대략.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 악물고 버틴다는 겁니다. 그렇게 104K를 가면 깔끔하게 해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 목표가는 당연히 여기가 아니에요. 다만 여기서 장기 우하향하는 비추세 횡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쉬어갈 뿐이란 얘기예요. 참고하시고요. 고정 댓글에 일단 제가 링크를 박아두겠습니다. 반 재미로 만드는 거거든요. 재미없으면 그냥 중간에 끝내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둘게요. 5교시입니다. 추세하는 역추세. 저는 밑에서 롱을 잘 잡았지만 당연히 밑에서 못 잡으시고 아직까지 어디서 타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나름대로 제가 분석을 해서 그 부분을 계속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매 자리마다. 그렇다고 제가 대충 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늘도 6가지 근거를 뽑았습니다. 첫 번째, 3단 가속 추세. 두 번째, 반감기 레인지. 세 번째, 추세 기반 피보나치. 네 번째, 채널의 중단. 다섯 번째, 주봉 회귀 추세 쿼터라인. 여섯 번째, 일봉 FVG. 그 갭을 지우는 구간을 다 종합을 했을 때 타점이 한 군데가 나왔어요. 제가 매번 맞는 건 아니지만 보시고 참고할 만한 할 수는 있잖아요, 그죠?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빠르게 가봅시다. 3단 가속 추세 뭐냐? 첫 추세 하나 있죠. 두 번째가 또 하나 있죠. 좋은 추세가 나오려면 일단 두 번째 나온 이 추세는 안 깨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비비더라도 깨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깨면 깬 거예요, 그냥. 오늘 저녁에 대략 이 선에 닿아준다면 66.2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 회색 구간이 반감기 레인지인데 이 사이에 현재 유동성을 딸 수 있는 구간이 얘 하나밖에 없어 보여요. 그래서 이 정도 금액이 대략 66.1K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보시다시피 피보나치 매물대가 있죠. 이 부분 살짝 찔렀다가 꼬리 말고 올라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빗각 하나를 말씀을 드렸었죠. 이게 전부터 어느 정도 맞아오고 있는 채널이기 때문에 이 채널의 중단이 오늘 중으로 닿는다면 66.1K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1시간봉으로 봐도 접점이 있죠. 자, 다음 주봉으로 왔습니다. 제가 질리도록 얘기했던 이 회귀 추세, 이 회귀 추세 중단을 밟고 쿼터라인 위에까지 캔들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저는 이번 주 주봉 마감이 이 쿼터라인 위에서 됐으면 좋겠거든요. 상방을 가려면 그게 맞는 순서겠죠. 그랬을 때 66.1K가 이 쿼터라인의 가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일봉도 한번 봅시다. 일봉상으로 현재 이런 갭이 있죠. 이걸 FBG라고 하는데 이 갭을 지우고 올라간다는 가정을 해본다면 갭이 지워지는 가격은 66.5K 아래로 가야지 지워집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얘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 구태여 눌림자리를 찾아본다면 이 정도가 좋을 것 같다는 예측을 해보는 거죠. 자, 제가 여기서 중요한 얘기 하나만 드릴게요. 이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추세장의 특성은 그전 매물대를 건드리지도 않는 경향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상승 추세가 있으면 여기서 횡보를 하다가 올라가면 나중에 내려왔을 때 이런 구간의 지지를 예측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근데 추세장은 갭을 띄우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아래 구간을 건드리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추세가 맞다면 아무리 눌리더라도 여기는 닿지 않는 게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까지 눌림 오면 살게, 이까지 눌림 오면 살게 하는데 그 구간이 안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3교시에 얘기했던 손익비를 버려야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유의미하게 봤던 캔들이 하나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웨지 패턴의 해석이 많았었습니다. 이런 구간은 보통 숏이 들어오는 자리죠. 그랬을 때 이 1시간봉 캔들, 이 주황색 영역은 이 숏 관점을 밀어버린, 그러니까 세력이 의도로 이 구간을 올렸다라고 해석을 저는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단이 이 영역 64.6K입니다. 어느 정도 러프하게 본다고 치고 300불 정도 64.2K까지 손절 라인을 잡는다 쳤을 때 대략 2%가 넘어가는 구간이에요. 이까지 가면 리스크 관리를 한다 치고 여기가 깨지면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은 맞다고 봐요. 제가 원래 이렇게 손절 범위가 2% 넘는 분석을 안 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여기가 정상적으로 보면 반등이 나와야 할 자리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세력은 얼마나 추가적인 고통을 주고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손절을 다소 길게 잡고 눌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66.1 66.2 이쯤이 오면 괜찮은 눌림이라고 보고요. 64.2가 깨지면 저도 같이 관점이 좀 흔들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정리는 이렇게 할게요. 마지막 6교시입니다. 평단에 관한 얘기. 어쨌든 투자라고 하는 것은 리스크를 안지 않으면 돌아오는 반대급부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비추세장은 손절이 짧은 역추세를 노릴 수 있지만 한 방향으로 가는 추세장은 손절이 긴 매매를 그런 리스크를 안고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눌림만 기다리다 계속 올라가면 안 되겠죠. 내가 이런 공포의 저점을 못 잡았다면 나는 확인 매매 할 거야 라면서 계속 확인만 했다면 저점을 잡은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느꼈던 그 공포를 뒤늦게라도 느끼셔야 이게 공평한 겁니다. 인정하세요, 이거는. 자, 이제 내가 어찌저찌 기초 포지션 이걸 잡는데 성공했다고 칩시다. 다시 말합니다. 기초 포지션이에요. 이 기초 포지션의 평단은 매우 중요합니다. 욕심만 그득그득해서 캔들 또 더 올라가면 또 추매하고 평단 올라가고 또 추매하고 평단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서는 안 되는 게 평단입니다. 명심하세요.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향후에 비트가 한 130K를 갔어요. 제 평단은 66K예요. 근데 우리가 반감기 신앙심으로 접근해본다면 60K대 가격이 역사적으로 다시 안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능성이 있잖아요. 130K 이런 데까지 갔다가 시즌 종말 빔이 내려와요. 50%짜리. 그래도 70K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바닥이. 그러면 따라 붙었던 사람들은 죽습니다. 근데 평단을 지킨 사람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계속 상승장이 온다는 전제를 계속 깔고 얘기를 하는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실제로 상승장이 안 온다 손 치더라도 언젠가는 오겠죠. 이 평단이라고 하는 놈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확실히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평단이라고 하는 놈은 잘하면 여러분들을 평생 따라다닐 놈이고 순간의 욕심을 주체를 못해서 이 평단이 올라오는 거는 안 날려도 될 포지션을 날려야 하는 상황을 초래를 합니다. 제가 59K 때 사고 나서 어제 그 눌림 때 여기서 6개인데 1개 더 샀습니다. 1개. 또 당분간은 생각이 없어요. 추매할 계획이. 자, 근데 여러분 안전하게 포지션을 잡다 보면 포지션이 가려울 수 있어요. 이해합니다. 그런 것에 대한 수단적인 방법이라면 여러분들이 잘 잡았던 그 기초 포지션은 냅두고 별도 계정을 굴려서 그 계정으로 단기 익절할 수 있는 불타기를 여기서 해서 짧게 먹는 방식이 있겠죠. 사장님 저 풀시드라서 돈 없는데요. 여기다 다 넣었는데요. 자, 그런 분들 제 계정으로 예를 들어 본다면 만약에 포지션을 잡고 나서 어느 정도 평단에서 멀어지고 나면 청산의 위험이 없겠죠. 저도 자주 쓰는 방법인데요. 트랜스퍼해서 이 계좌의 돈을 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포지션이 있어도 이렇게 평단을 지켜놓고 수익금 늘어난 자산금을 인출을 해서 별도 계정을 운용하는 게 단타 계정으로 그게 낫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저는 자두두님 있죠. 그분 방송 예능으로만 봤는데 이걸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 다시 봤습니다. 그분. 그러니까 평단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렸죠. 이게 멘탈적으로도 그렇고요. 수치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긴 구간 장투를 하실 때 평단 멀리서부터 한 번을 쭉 먹는 거랑 평단을 희석시켜서 이 구간을
두 번 잘라 먹는 거랑은 합산을 해보시면 얘 두 개의 합산은 62%고 얘는 72%가 돼요. 롱은 길게 먹는 게 좋은 게 맞습니다. 사실 이 얘기는 제가 30분을 떠들어도 모자랄 정도로 내용이 많은데요. 제가 다음 시간에 피라미딩이란 주제로 불장에서의 욕심 수치를 적절히 조절하는 최적화 기법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구독하고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다음 영상 올라올 때 빨리 확인이 가능하시니까요. 설정 부탁드리고 가시는 길에 영상 좋으셨으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칠게요. 현재 매월 반복되는 4개 대회에 동시 참가 중이고 구독자분들과 함께 매매를 진행하면서 관점, 타점 공유와 함께 한 달 기간의 누적 수익률 페이스를 맞춰가는 운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보기 쉽게 빨주, 노초 계정으로 구분지어서 컨셉을 다르게 스윙, 단타, 해칭, 알트 모든 방식을 다 쓰고 있어요. 팔로우해주신 구독자분들 또한 운영을 하는 훈련을 거쳐서 다음 달부터 다 랭킹창에 도배를 시킬 겁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시황을 접하는 방법은 구독과 전체 알림 설정입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댓글도 부탁드릴게요. 강요는 아니고요. 우진아, 네가 개가 되는